호닥호닥 진행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셨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미 시장에 있어서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근데 이제 이런 시차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사루비안님, 보담님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변화하는 흐름 부분을 다 여러분들께 캐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어제죠, 그죠?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막 그 2차 전지 쪽도 막 더 올라갈 때, 코스모 신소재가 막 추가적으로 9%막 급등할 때 이제 일정 정도 이익 실현하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기다리셔야 된다. 이제 그 부분도 이미 뭐 이제 제 유튜브 김기수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이 MTN 이 머니투댕 방송 그 카페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주식은 이거죠. 얼마만큼 욕심을 자제하느냐, 또 공포감을 얼마만큼 잘 다스려서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그죠? 주식을 버리고 싶을 때 어떤 근거로, 그죠? 어떤 근거로 가지고 있을 건지, 그죠? 그래야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차트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 차트가 깨지면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차트가 좋아서 샀는데 차트가 깨졌다. 그럼 매도해야지, 그죠? 또 기본적 그 회사 내용, 실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주식을 매수했다 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하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도 내가 그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신이 있다면 버티고 추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남이 이야기를 해서 샀다. 그죠? TV에서 이야기를 해서 샀다. 아니면 뭐 해서 친구 말 따라서 샀다. 그러면 내가 매도해야 될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휘스퍼링 매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속삭이는 매매. 야, 저 회사 좋다더라. 저 회사 좋다더라. 니만 알아? 니만 알 거를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죠? 주식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수익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 타이틀 처음 부분에도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잘 올라가는 주식도 방송에서 막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추천하고 막 해가지고 단기 뭐 수급이 꼬이고 하면 여지없어요. 그러면 힘들게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왠지 알아요? 오늘 미국 시장이 올랐잖아요. 어제 좀 살떨려서 조금 팔았어. 근데 미국 시장이 급등했어. 그럼 뭐 살까 막 그러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살까 막 하면서 경제 TV 방송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하면 그냥 미국 시장 올랐었는데 웬걸 별로 안 올라 급등도 안 하고 출발해 덜컥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초보 투자가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걸 내가 왜 좋다랬는데 얼마만큼 좋은지, 그리고 기술적 차트 흐름 부분은 어떤지 떨어진 다음에 공부해 보니 이미 늦은 거고, 그죠? 저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한테 미국 시장 하락했다가 어제 하락했을 때는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제 김기수 주식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한테도, 그리고 이 MTN 카페에도 매일 아침 우리 회원님들에게 올리는 그 시황을 올려드렸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주시장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 그 내용 골자료에서 그 근거를 쭉 얘기해서 오픈했습니다. 이제 매일 오픈하지는 않고 그죠? 가장 중요하고 또 힘들어할 그러니까 급락을 해서 힘들어하는 날 이런 날은 그런 걸 올려요. 오늘은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무료 카톡방이나 이런 것도 미국 시장 올랐다고 또 흥분해서 막 매수하러 동시호가에 매수하고 막 전진하러 들어가는 그 탐욕을 자제해야 된다. 그죠? 오늘 대부분 뭐 SK 머티리얼즈나 그죠? 카카오 게임즈나 또 조선주 몇몇 종목 이런 종목 몇 개를 제외하고는 종목들이 대부분 음봉이잖아요. 그죠? 두산 피올셀하고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만 양봉이고 그죠? 가물에 콩 나듯이 대부분의 종목이 음봉. 왜?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때문에 경기 정점에 대한 부분 그죠? 이거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 거기에 그런 부분들의 심리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뭡니까? 백악관에서도 델타 변종이 뭐 코로나가 걸렸네. 그리고 우리나라 1,780명이 1,781명인가요? 오늘 확진자가? 그런 거니까 심리가 위축이 되죠. 여러분들은 멀쩡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200명이 나왔을 때나 오히려 신천교? 그죠? 신천교 해가지고 작년 2월, 3월에 뭐 200명, 300명 나왔을 때보다 지금 1,500명, 1,700명 나오는데도 여러분들의 인식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때보다도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왜? 그만큼의 내성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만이 5월 10일 날 8% 급락할 때 기억하시죠? 그때 방역 모범 국가인 대만이 물론 TSMC라든지 IT 기업의 실적이 별로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사업장을 폐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8% 급락했던 때예요. 그죠? 저는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어요. 왜? 중요한 병곡이나 중요한 지수 때는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만큼의 노력도, 시장에 대한 노력도, 종목에 대한 노력, 종목의 가격이 어디가 마디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안 두면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하면 그만큼의 노력한 사람한테 지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죠? 자, 이때잖아요. 5월 10일 이날.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외국인들이 왜 많이 팔았어? 라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 괜찮은데 왜 많이 팔았어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로 늘어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죠?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되돌려 놨는데, 그죠? 떨어진 거 다우지수는 떨어진 만큼보다는 못하지만 갭은 못 메꿨지만 갭자리는 못 메꿨지만 양봉을 만들어냈고 나스닥은 갭까지 메꾸면서 양봉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모습은 어때요? 종합주가지수의 차트 모습은 처참하죠. 그죠? 종가 최저가로 딱 끝났잖아요. 응? 갭 떠서. 어제는 버티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면 어제 그렇게 안도감을 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적으로 21선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고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시장 지수 자체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기에 대한 우려는 이미 그 이전에 나왔다. 아까 그 자료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죠? 주식종합 챕터로 봐보세요.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죠? 5월 11일 날 고점 나왔죠? 이게 뭐예요? 철강주 쪽 라인 부분이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때예요?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는 1.746%로 3월 말 4월 초가 고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산업 항상 섹터가 조금 뒤늦게 반영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쪽 움직임이 한 다음에 움직이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표가 호조되고 막 그러니까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 테이퍼링 우려 금리 인상 이러니까 5월 10일 날 휘날레를 날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섹터의 산업재 소재 이쪽의 휘날레는 5월이에요. 5월 초. 산업재 소재 다른 거 볼까요? 뭐 볼까요? 현대중공업. 그죠? 5월달 부분에 거의 고점 찍었죠? 산업재 소재 섹터 부분이 얘는 5월 7일이었네. 현대중공업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얘네들은? 어디 라인 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주 내내 그죠?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초 라인까지 경기가 정점 통과했니 안 했니 막 이거 가지고 뉴스를 지배한다고. 그러면서 이 올라오는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인플레이션 관련주 지금 지표 좋다고 거기에 뛰어들어가면 그죠? 양방으로 터지니까 이쪽까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 섹터 흐름 부분을 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철강이니 조선이니 이런 게 오늘 조선주가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얘네들 월봉에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요만큼. 그죠?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섹터가. 요만큼 더 크다면 크죠. 3월 19일에 비하면. 그죠? 거의 더블 났으니까. 그런데 카카오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이익 실현해야 되는 자리지 매수한 자리 아니라고. 그죠? 애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는데 그죠? 그 매력 떨어졌다고. 그죠? 얘네들은 몇 배 올랐어요. 플랫폼, 2차전지, 아까 이야기한 코스모 신소재나 LNF나 보게 되면 요 5,000원, 10,000원 근처에서 4배, 5배씩 올랐어요. 그게 주도주의야, 주도 섹터고. 그죠? 효성첨단 소재 엄청 올랐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린 랠리와 관련된 그거 하나. 그린 랠리는 아까 댓글에 보니까 2차 전지 끝났다? 안 끝났다. 아셨죠? 2차 전지 소재 끝났다? 안 끝났다. 다만 단기적으로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접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뜻 이해돼요? 마음은 이미 제가 3주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경기 민감주 다 때리고 그죠? 그때 말씀드렸던 거 유튜브를 제 김기수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던 분 한번 1번 해보세요. 응? 목요일 날 지지난주 목요일 날 그죠? 박희진님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경기 민감주 그중에 응? 여행이나 항공 유통 이런 거 매도하고 2차 전지를 매수해라. 1순위가 섹터 바꾸는 거 섹터 로테이션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소재 쪽이 작게는 30%, 크게는 50%, 60%가 난 거예요. 그 2주, 3주 만에. 그러면 이제는 쉬어야 되지. 더 가기 위해서 또. 그죠? 더 가기 위해서 또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쉬는데 그냥 떨어져서 쉬는 게 아니라 오르는 척 하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야기했죠. 어제 밤 12시에 올리면서 미국 시장 오를 건데 미국 시장 올랐다고 2차 전지 소재니 또
메타버스니 이런 거 올라간다고 쫓아가서 사지 말고 오히려 분할 이익 실현을 해라. 그죠?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반등 들어오겠지만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 아직. 이런 얘기까지 어제 밤에 다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제 유튜브는 다 날짜가 찍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그 그린랠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올린 건 7월 20일 그 20일도 잘못됐더라고.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21일인데 오늘이 그죠? 그거의 근거예요. 그게 섹터고 아까 이야기한 뭡니까? 뭐 LNF도 마찬가지고 저는 LNF를 그죠? 얼마나 가뿐하게 올라요? 예, 좀 10,000원, 20,000원 하던 게 지금 12만 원이네. 이게 10배, 12배 올랐잖아요. 아까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이나 정유주 얘네들 오른 거에 비하면 몇 배입니까 도대체? 왜 주도 섹터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노는 거냐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 놔두고 왜 뒷골목에서 담배 피는 친구하고 노냐고. 아, 저도 담배 피는구나. 그죠? 아, 저도 담배 많이 피워요. 담배 피는 사람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뒷골목에서 이제 행패 부리는 친구하고 만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면 저도 그래서 방송을 저는 나가는 걸 싫어해요, 솔직히. 그죠? 짜증나고 한편으로는.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전 3월 19일 이전부터 2차 전지 계속 강조했어. 그러면 이거 들었으면 12배 났네. 그죠? LNF 기준 12배 났네. 뭐 5개월 전, 6개월 전 종목 한번 언급한 거 올라간다고 그거 수익률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세요? 하루에도 몇 개씩 종목 줘서 그 종목 중에 하나 올라가고 몇 개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몇 개 종목씩 나와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안 사고 또 그 다음날 또 몇 개 종목해서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못 사고 그러면서 종목 이만큼이고 살 사람만 사라 이야기하고 올라간 건 자랑하고 그런 거에 너무 현혹당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뭔 얘기했냐? 자, 여기서 제가 4만 원에 사라 그랬어요. 목표가 5만 원입니다. 6만 원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4만 원에 사서 6만 원 넘어가면 그거는 뭐예요? 6만 원에서 끝난 거예요. 응? 그리고 이게 더 갈 거라고 보인다면 뭐예요? 6만 원에도 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인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수익률을 자랑을 하려면 내 계좌에 고객의 계좌에 10%에서 30% 내외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2%, 뭐 깝죽대서 3%, 5% 산 거? 그거 올라가서 어느 그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한 명 들고 있는 거? 그걸 자랑이라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 냉정해져야 돼요. 투자 갈수록. 그래야, 그죠? 그래야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어드바이저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드바이저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야 방송하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죠? 변동성에 의한 종목을 남발하지 않는다고.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늘어. 저 MTN에서 해온 꼴찌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꼴찌 실력 같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자,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자, 이제 거기에서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린랠리와 관련된 부분과 이제 오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뉴스에 아이 박기신님 알바 같아 그러면 유튜브 우리 맹렬하게 보시는 분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심리라는 거예요.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꺾였고, 그죠? 꺾였는데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 도표가 어떤 도표가 중요하냐면 요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앞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가 그죠?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죠? 이렇게 수그러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가율은 그죠? 전년 대비 뭐 전월 대비 이런 증가율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을 부었고 거기에 막 올라왔었던 게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5월 달에 왜 산업재 소재가 고점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뉴스를 복기해 보세요. 그때부터 뭐예요? 중국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압력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왔었던 경제 지표가 좋았었던 부분이 뭐예요? 저는 이번 7월 중순 이 라인까지가 좋은 거지 그 다음은 꺾이게 마련인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버텨줬던 애가 누굽니까? 유가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우려 이거 하고 있는데 유가만 꺾이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시장 중고차 자동차 가격 꺾일 거예요. 왜? 차량용 반도체 부분 일정 정도 수급 완화된 징조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유니트론텍이나 또 해성 DS나 이런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미 상승 추세를 올라왔었던 거고 실적도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했었던 부분 그런 부분의 영향까지를 받아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막 했었는데 그것까지 꺾이고 유가도 꺾이고 유가도 감산으로 붙들어 놓았었던 건데 뭐 유가가 경기가 무진장 좋아서 올라왔습니까? 코로나19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백신 다 맞고 경제생활 다 되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 좋았나요? 아니라니까요. 일정 정도 회복하는 거였고 유가 감산으로 막아놨던 거지. 그러면 유가까지 내려오면 인플레이션 걱정 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미 국채 금리가 이야기를 해줬었던 거고. 그러니 산업재 소재를 들어갈 이유가 없고 아까 그린 랠리와 관련된 부분 그죠? EU의 탄소 국경 제도나 그리고 10년마다 변하는 이 아젠다 흐름으로 봤을 때 그죠? 아젠다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린의 시대다. 그렇다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동안에 풍력조 거기서 미국 시장과 가장 연계되고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CS 윈드라 이런 쪽이 상승을 해주고 그 속에서 걔네가 올라가서 조금 부담스러우면 수소 쪽 라인에 두산 피얼셀이나 또 상하프론테크나 또 효성 첨단 소재나 또 그 밑에 조그만 관련 기업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 내용 이거 이전에 한번 보여줬었던 거니까 이거 참고해서 그 종목 공부해서 그 종목의 이런 수소 쪽 라인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은지 그죠? 실적이 괜찮다면 합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공부해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그린 흐름들 속을 섹터 전략으로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경기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정점이니 아니니 뭐 그래서 그런 논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이미 꺾여져서 내려온 게 일정 정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한 번 간 경기 민감주는 안 합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 포스코가 막 올라가고 현대제철이 막 올라가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이 저거 사자 저는 안 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안 합니다. 성장 섹터 순환만 합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갑니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전문가 활동 2003년부터 하면서 그때 조선철강건설기계 그런 거 갈 때 그런 섹터 주도 섹터만 했고 그죠? 2008년에서 2011년 넘어갈 때 그죠?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부분 거기다가 2009년 화장품 산업 왕창해서 멀티플 받을 때 화장품 쪽만 했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2년 기아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가 5월 2일 날 2012년 5월 2일 날 고점 나왔을 때 그죠? 기아차 84,500원 고점 84,800원 고점 시초가 84,500원 그때 전량 매도하고 기아차 3만 원 이하에서 보라 했었던 거 그런 내가 매매했었던 주력 종목들의 가격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기업들, 그 섹터, 그 종목 부분의 역사를 알고 그런 기업들이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거냐. 사실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온 건 그죠? 내연기관차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내연기관차로는 기아 3만 원 떨어진 게 정상이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나 그러죠, 그죠? 그러실 거야. 기아차 여기 있잖아요. 여기 5월 2일이에요, 날이. 응? 그리고 주구장창 3만 원 이하까지 갔죠? 2만 5천 원일 때. 왜? 내연기관으로는 끝났었으니까. 그런데 이걸로 돌아온 건 뭐예요? 수소, 전기차, 그죠? 이 부분으로 올라온 거예요. 미래차로. 내연기관 차로는 여기가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죠? 가격이 올라왔다고 나쁘냐 기아가. 여러분들 저는 기아는 지금 여유 있으신 분은 사라고 그래요. 사도 된다. 왜? 이때의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지금이 나으니까. 응?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7년 가장 좋았을 때보다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못해요. 아시죠? 못해. 2, 4분기 실적 좋다고 근데 주가 왜 안 오르냐고? 2017년에 가장 좋았을 때 7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9만 원, 10만 원 갔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지. 2017년보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를. 내년에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섹터에 대한 전망이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기아는 이 2012년에 이때보다 실적이 좋아. 그러면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죠? 그러면 밀리면 사도 되는 타이밍이지요. 예. 효성 첨단 소재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죠? 자이언트 스텝 이제야 올해야 흑자 전환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응? 그런데도 메타버스 아까 이야기한 그 새로운 기업의 상장 그 기업이 7월 27일 날 상장을 하니까 그것 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아직은 고점에 대한 기술적 흐름의 신호는 없어요. 많이 올라온 게 부담이지. 그죠? 내일이라도 신호가 나오면 적극적 매도인데 아직은 적극적 매도의 신호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오면 이미 고점보다 밑에 가격이기 때문에 그죠? 왜? 우리가 매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리잖아요. 예측 매도, 확인 매도, 손절매. 예측은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내가 욕심을 버리는 예측이에요. 그게 기술적이든 기본적이든 그게 맞으면 고가에서 파는 거고 틀리면 더 올라가는 아픔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11만 3천 원이 최고점일지 아닐지 누가 알아? 실적으로 보면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영업이익이 이제 올해 4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1조 그죠? 실적을 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산업 이게 인터넷 혁명 이후에 또 다른 산업의 성장 흐름으로 보면 뭐에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 보면 뭐에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새로 신규 진입하기는 어려운 거고 보유하신 분이 확인하고 매도를 할 거냐 예측 매도를 할 거냐 그 영역인 거지. 어제 유튜브 보시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어제 이 음봉 나기 전 어제 방송에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 부담인데 알체라는 괜찮다. 후발주자인데 그죠? 알체라는 플러스 났잖아요. 그게 기술적 차트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들 눈이나 저나 똑같이 보이지만 차트가 그죠 박희신님? 어제 코드스란이 제가 이야기해놨어요. 덱스터는 제가 잘 안 보는 종목이어서 저는 관련 부분에 있어서 1, 2등만 보는데 덱스터는 좀 거래량이 떴네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피레침을 맞았잖아요. 그죠? 내일 갭 상승하는 게 아니라면 얘는 매도 관점이에요. 단기적으로. 자꾸 거래가 발생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더 가기 위한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내일 갭 떠야죠. 갭 상승이. 지금 종목 지리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쪽은 그죠? 적어도 27일 날 상장하는 그 라인 부분 정도까지 조금 더 시세를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은 있다. 그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 제가 뭐야? 어디 있어요? 카페가. 제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를 하니까 이거 하는데 참 적응하기 힘들어요.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지금 제 카페 보이나요? MTN 카페에 참 많은 거를 올려놨죠. 그죠? 여기에 줄기차게 여러분들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뭐 2차 전지나 또 이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내용들도 참 많이 올려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딱 보시면 아니면 뭐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셔도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런 수고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종목만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쉽게 받은 종목은 그죠? 쉽게 놓쳐버린다. 적어도 종목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그 종목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해서 정말 그 주식이 괜찮은 건지 섹터가 괜찮은 건지 그런 거를 찾으려고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요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게 나와. 어디였어?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자, 2020년에 그죠? 매출이 2조 3,950억, 영업이익이 340억. 2021년에 매출이 3조 5,180억, 영업이익이 4,190억. 영업이익이 작년에 340억에서 4,190억, 10배가 넘게 올라왔죠. 예상되죠. 그죠? 10배가 넘게 예상되잖아요. 그죠? 10배가 넘게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300억대의 영업이익에서 4천억대의 영업이익으로 증가한다. 그런 회사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주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죠? 300억대의 영업이익인 게 4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면 주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적어도 10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올라왔어요. 응? 그래서 12만, 13만 원 하던 주식이 66만 원까지 간 거예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70만 원, 80만 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0만 원대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50만 원은 보장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뭐냐? 2021년을 정점으로 2022년은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접근하지 말고 내려올 때만 55만 원 이하라면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식을 가치를 안 보고 가격만 보는 사람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순환매로 올라올 겁니다. 아니, 기업이 실적이 안 좋고 매출이 안 좋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런 순환매는 잠깐이에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구조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하느냐, 그러면 옛날에 5천 원인 주식이 50만 원, 500만 원이 돼도 정당한 거고 옛날에 50만 원, 500만 원이었던 주식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해서 박살나면 주가도 박살나야지 정상이지. 많이 떨어졌다고 순환매 기다려서 돌아오는 거 그거 기대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사야 되고 그 가치 플러스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성장이 일회성 성장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냐. 경기가 좋아져서 님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고 님이나 남이나 다 좋아지는 종목이라면 굳이 왜 그런 종목을 합니까? 경기가 나빠져도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해야지. 그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수는 아직도 실적과 성장, 거기가 담보된 섹터와 종목을 매매를 하지 절대 경기민감주 안 합니다. 여기서 올라와도 또 다른 성장, 메타버스가 아니면 또 다른 산업의 성장 부분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갈 거냐? 그게 뭐예요?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세상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 변화 속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산업, 그 산업 속에서 준비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 그걸 매매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 번 하나 안 했네. 그지? 시장 좋을 때는 다 괜찮지만 시장 나쁠 때, 그죠? 시장 안 좋고 아리버리할 때 그때 뭐예요?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그런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은 김기수 주식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맨날 감동이에요, 부담님. 유튜브 영상 보시면 날짜를 보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저런 섹터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죠? 지나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리 이야기를 한다. 주식은 선제 공격이 중요하다. 실패를 하더라도 선제 공격이 중요한 거예요. 선제 매수를 할 거냐, 선제 매도를 할 거냐. 그런 건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주식 명가 MTNW님이 그러네요. 온라인 직접 결제 시 3일 추가 썸머랠리 이벤트. 그죠? 거기에 플러스 10% 할인. 오늘 가입하시는 분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더라?